자, 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어제 제가 이 증권사 리포트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보면 좋을 부분들 설명드렸는데 잘 맞물렸는지 오늘 확실하게 방향이 긍정적으로 두 종목 만들어지고 있죠. 자, 근데 이걸로 만족은 못 하잖아요. 향후 더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좋을 부분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가장 먼저 현재 이 오늘 조금 더 올라가는 이유 요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자,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나왔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란과 이스라엘 이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죠. 특히나 이스라엘이 이란 쪽에 석유 시설을 공격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석유의 가격이 쭉 올라가며 이거 잘못하면 인플레 온다라는 걱정 때문에 전 세계 증시도 여기에 반응해서 좀 더 빠지는 모습 이게 만들어지게 되었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풀려가고 있다? 일단 이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말리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받는지 원유 시설은 패스하고 군사 시설이나 이런 쪽만 공격을 하는 부분으로 좀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란의 석유, 가스 이런 데는 가만히 있는다면 인플레에 대한 걱정은 많이 덜어낼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그럼 인플레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은 여기에 빅테크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. 그들의 실적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? 뭐 여기서 엄청나게 좋아진다 그건 아니지만 현재 실적 방어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하다 보니까 우려 때문에 빠진 게 이것 때문에 반등하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고 이게 현재 한국의 네카오의 가격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러면 이것만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는 문제가 없네라는 걸 1번으로 놓고 볼 수 있겠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걸리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오케이. 좀 악재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거예요. 근데 그에 맞춰서 금리 인하에 관련해서 원래 시장의 스탠스는 얘네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였는데 요번에 이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됨에 따라서 잘못하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는 50bp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커졌는데 이거는 쏙 들어갔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 때문에 채권 가격도 많이 빠지게 되었는데 아예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게 이렇게 확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럼 엄청난 악재라고는 말은 못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중간에 인하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됐던 자리에서 동결이라도 된다면은 시장은 여기에 실망감을 느끼면서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될 가능성 높다.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려고는 하는데 속도가 조금 늦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감안을 하면서 현재 위치부터 향후 일정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호재 다음에 이렇게 걸리는 것이 또 하나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이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향후 경기 지표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럼 현재 위치부터 이번 달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 지표들은 뭐가 있는지 말씀드리면, 소비자 물가지수 CPI, 생산자 물가지수 PPI,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PC를 보시면서 2%랑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게 호재. 그리고 전달보다 더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게 악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지금 약간 조금 더 갈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는 결국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우려는 일시적이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은 올라가게 될 거예요. 그러면 우리는 그걸 노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. 자, 그렇게 해서 현재는 12월도 그렇고 여기 내년 1월 달 여기까지 이제 어떠한 요 속도가 이제 붙어지게 될지 이거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말을 드렸어도 이걸 막상 혼자 하려고 했더니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했을 때 좀 쉽게 보는 방법 뭔지 요것만 예시로 말씀드리면 그냥 단순합니다. 어차피 금리 인하 속도 차이는 있어도 이게 결국 진행됩니다.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결국 3% 아래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
그러면 중간에 멈춤 하는 게 있긴 하더라도 장기 투자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. 왔다 갔다 하는 결국 하겠지만 금리 인하 됐을 때마다 이 고점이 돌파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 가면 이 우상향이 딱 하고 보여지게 되겠죠. 그러니까 급하지 않는다면 요거는 뭐 그렇게까지 나쁠 건 없다 식으로 접근을 해보기가 되게 좋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성향이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수급은 뭘 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려왔죠? 외국인. 카카오 엄청 좋습니다. 네이버 역시 돈 들어오기 시작하고, 그럼 이들이 계속해서 수급을 투자를 계속 해준다는 가정하에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위해선 어떤 걸 봐야 된다? 자, 둘 모두 61선 하나는 돌파해도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자리 잡는 경우가 되게 없었거든요. 근데 네이버 거의 다 왔고요.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둘 모두 돌파를 하려는 그 부분이 임박해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둘 모두 여기를 돌파하고 위에서 자리 잡는다면 이때 방향 전환에 속도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걸 1번으로 두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그런 다음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경제 지표들이 있죠. 요거 발표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변동 나오는 거 단타하시는 분들은 그거 노려보시면 되고요. 중장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시장은 11월 금리 인하와 이전에 발표될 연준의 주요 인사들의 인터뷰의 스탠스가 가 있으니까 요거 이제 보시면서 차근차근 시작이 언제쯤 될 것인가 요거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런 다음에 2019년처럼 금리 인하가 계속된다면 올라가는 모습 요거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금리 인하의 끝이 보여지게 된다면 2021년처럼 이렇게 쭉 빠지는 거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될 것 같고요. 자,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싹 한번 총정리 맞춰봤는데 이걸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지금 이란 쪽의 리스크가 줄어든 게 오늘의 호재의 핵심이다. 하지만 금리가 향후 방향성엔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지금 속도에 불확실성이 생기고 있다. 그렇지만 뭐다? 나는 중장기적으로 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또 문제가 없다.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좀 아프게 될 것이다. 이러한 관점으로 이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중요하고요. 그리고 추세 전환의 시작 같은 경우에는 60과 볼린저 상단을 동시에 돌파하면 그때부터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.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자,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것들 후속 뉴스도 꾸준하게 제가 영상으로 시청해서 올려드릴 거거든요.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.